수가 많아야지만 이룰 수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명문 클럽인 고향 클럽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저희가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애를 쓴 결과 2009년도에 70명의 회원이 됐고요. 이제 2016년 드디어 이제 100명을 우리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1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듯이 이 회원 증가도 꾸준한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100명이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의정부 클럽은 이렇게 100명 클럽으로 성장했을까? 어떻게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장님의 비전과 자존심. 자, 회장님의 비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몸, 돈, 시간 바쳐 클럽에 헌신하는 회장님이 야, 우리 클럽도 회원 한번 늘려보자. 뭐 이런 결심을 하고 일을 하시는데 회원들이 같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회장님의 자존심. 자기에 인계해 줄 때 그래도 창피하지 않게 직전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해야지. 뭐 이게 회장님 자존심 아닙니까? 이 자존심을 회원들이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의 비전과 자존심이 회원 증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더불어 저희 클럽은 너무 감사하게도요. 이게 한두 명의 회장님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회장들이 이 자존심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두 번째로는 탈핵 방지인데 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서로 우정을 나누고 화합해서 함께 갈 때 탈핵 회원이 적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클럽은 어떤 활동을 해서 회원들의 우정을 나누었는가? 그것은 동호회 활동. 저희 클럽은 뭐 골프회, 산악회, 족구회, 독서회 등 이제 동호회 활동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회원들을 좀 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모임, 뭐 입회 동기 모임이라든가 각 지역별 모임이라든가 역대 회장님과 뭐 신입회원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소모임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니까 이제 회원들 간의 우정이 쌓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클럽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0명 중 1명이 반대하면 1명의 의견을 따른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1명의 의견을 따르면 9명은 탈의하지 않지만 9명의 의견을 따르면 그 1명은 탈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속에는 좀 배려하는 마음과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자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회원들이 다 똑같이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뭐 누군가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더 대화 나누는 분이 있죠.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조직화하거나 세력화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클럽 내에서 이러저런 의견들은 많지만 그것이 끼리끼리 무리무리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클럽이 잘해온 내용인 것 같고요. 저 사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네.
혹시 저기 잘생긴 모델만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아, 이건 소통을 의미로 해서 네, 술 한잔 먹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접니다. 앞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신입회원을 진정한 로타리안으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 스퍼나 그러니까는 추천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진다. 평소에도 늘 전화하고 알려주고 정착할 때까지 함께 해줍니다. 뭐 이게 큰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신입회원은 저희는 다양한 활동에 의무 참석으로 무조건 참석을 하면 이끌어냅니다. 아니 뭐 암만 맛있는 것도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로타리 클럽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로타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입회원들에 대한 참여 독려를 합니다. 한 예로 우리 클럽에 이제 블랙 아이즈라는 공연팀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네. 한 반은 아시는 거로. 한 10여 명의 회원이, 그러니까 10여 명의 신입회원과 저희 임원진들이 이취임식 때마다 매년 축하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연습 과정이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연습하고 나면 뒤풀이 하죠. 근데 뒤풀이 때는 이 10여 명만 모이는 게 아니라 보통 3, 40명 이상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정을 나누고 대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역도 회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좋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신입회원들하고 소통하시는 거고 더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술값이나 식비를 다 내주시죠. 그래서 아주 이 좋은 분위기로다가 블랙아이즈 공연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신입회원 정착에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세 번째 기다려준다라고 한 거는 처음에 입회해서 이렇게 열정 있게 열심히 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어색합니다. 의전도 좀 하고 뭐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 많으니까 어색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타리에 대한 이해가 높을 때까지 클럽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기다려준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첫째는 회장님의 비전, 두 번째는 탈퇴원 최소화, 세 번째는 신입회원의 정착까지 이러한 활동들이 의정부 로타리 클럽이 100명 회원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의정부 로타리 클럽은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초대형 클럽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기본으로 로타리 이념 충실히 실천하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이 안에서 또 의전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의전은 100여 년의 우리 경험 속에 로타리의 가치가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일반 봉사단체와 또 다른 점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회원 간 우정이 최고의 봉사다. 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우리 클럽에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입회원 추천 시 직업 중복은 좀 되도록 피한다. 좀 기존 회원과의 낙찰이나 이런 부분의 우려 속에서 또 회원간 칭찬한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 봉사든 클럽 행사든 누군가 애쓰고 준비를 합니다. 고생한 사람을 칭찬해줘야죠. 혹자는 뭐 저런 얘기도 합니다. 야,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분위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클럽 분위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선후배 관계를 조화롭게 클럽, 그러니까 로타리
선후배는 이패순, 뭐 인생의 형 아우는 뭐 나이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를 아주 조화롭게 잘 운영할 때 클럽이 원활하게 굴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노력을 하고요. 하나는 저희 클럽은 늘 아우를 부릅니다. 우리 다른 클럽들도 다 아우 부르시죠? 예. 제가 지금 한 15년이 넘었는데 이 호칭 자체부터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아우도 불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클럽 운영은 회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클럽이 활동을 할 때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럴 때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같이 따라주는 것,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의정부 로타리 클럽은 머지않아 150명 이상 초대형 클럽으로 성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 사례 발표를 이거로 이제 뭐 마치면서 마무리 멘트 한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원 증강 세미나인데 회원 증강의 필요성, 중요성은 다들 아시죠? 예, 뭐 다 맞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좀 먼저 느낀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 이 힘이 조금씩 모아진다면 진짜 1년 후, 2년 후에 큰 힘으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장님의 비전이 중요하듯이 지구는 우리 이제 총재님의 비전이 중요하죠. 네. 우리 이정우 총재님 멋지십니다. 예, 박수 한번, 이정우 총재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벌써 이정우 총재님은 지구 비전을 세웠습니다. 진짜 우리 헌신하시죠. 몸 바쳐, 돈 바쳐, 시간 바쳐, 지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정우 총재님을 위해서 우리가 화답하는 길은 900명 회원 증강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90 지구 4,000명 회원의 꿈을 이정우 총재님과 여러분과 함께 꿈꾸며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박돈신 직전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저기 회장님 자리 계십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총재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영리더스 로타리 클럽 활성화 사례 발표를 이문철 청년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690 지구 회원님들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분들이 아니셨는데 제가 좀 놀랐네요. 자, 저는 고양 영리더스 로타리 클럽에서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3690 지구의 청년위원장으로 있는 상빈 이문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클럽의 사례를 발표하고 또 청년위원장으로서 MZ세대에 대해 잠깐이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영리더스는
어떤 클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새고향 로타리 클럽에서 저희 클럽을 스폰서해 주시고 창립을 해주셨고 창립 당시 총재님께서는 만호 은결 총재님이시며 지금 현재 지구 확대위원장으로 계신 덕천 하령 위원장님께서 총재 특별대표를 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35명의 회원과 남성 28명, 여성 7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나이는 34.7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 현 회계까지 3년이죠. 3년간 2레인은 70계좌를 돌파했고 PHF는 11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리더스가 무엇인가? 저희 클럽이 처음 창립될 때 이름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한국 로타리 RI 이사이신 윤상구 총재님께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 로타리에서 지정하는 35세부터 40세까지의 회원이 속한 클럽은 영 리더스로 지칭을 한다라는 국제 로타리의 규정적인 호칭을 저희 클럽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의 이름은 영 리더스로 칭해지게 됩니다. 자, 창립 당시의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동건 전 RI 회장님이십니다. 옆에는 김석태 RC님이십니다. 이 외에 지구 총재 8분께서 오셔서 저희 클럽을 축하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1개 클럽이 아닌 국제 로타리, 한국 로타리의 일원으로서 큰 사명을 띠고 출발하는 클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클럽이 왜 생기게 되었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젊은 세대의 로타리 진입 유도입니다. 여러분, 양식장에서 양식을 할 때 시어, 중성어, 대형어로 나눠서 양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양식을 하는가? 체급이 틀리면 서로 잡아먹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것도 로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서로 합해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오히려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럽을 교두보로 삼아서 젊은 회원들이 저희 클럽을 들어옴으로써 또래와 로타리 활동을 하며 친목 활동을 가지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그런 클럽이 되겠습니다. 셋째, 아까 말씀드린 한국 로타리 프로젝트의 일부. 네 번째, 기존 클럽과는 차별화된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간 사무실 주회를 단 3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이벤트 주회, 봉사활동 주회로 대체하며 기존의 형식을 최대한 간소화하며 클럽 활동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젊은 회원의 영입의 연세 자금입니다. 만약에 제가 회원을 영입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나이가 34인데 50대를 데려올까요? 30대를 데려올까요? 당연한 거죠. 젊은 회원은 젊은 회원을 데려옵니다. 그 위에 분들을 데려오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로타리 영리더스 프로젝트 1호입니다. 360 지구 서울에서 위성 클럽으로 영리더스 클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클럽과는 결이 다릅니다. 저희는 국제 RI에서 인정한 로타리 클럽이고 그들은 위성 클럽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로타리아 분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25세부터 40세까지 입회하면 그 이후엔 당신들 나가는 거 아니야? 안 나갑니다. 단지 입회 연령이 25세부터 40세까지 정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나이가 들고 늙을수록 저 영리더스 클럽에 있는 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로타리를 한 사람들이야. 이것이 훈장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클럽의 운영 지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럽은 입회비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있더라도 최저의 금액으로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 연회비는 2대1을 포함시켜서 73만 원을 받고 있고요. 사무실과 사무장 비용이 없습니다. 왜? 저희는 사무실이 없고 이벤트 주회를 독려하기 때문에 정말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럼 새고향 클럽의 야매를 구해서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경상비가 지출이 최소화됐습니다. 연간 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회원 개개인의 능력을 클럽 관리에 집중합니다. 기존 클럽의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는 사무장이었기 때문에 사무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원, 임원들이 직접 지구에 공문을 보내고 로타리 ORG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며 모든 문서적인 일을 회원들이 직접 처리합니다.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선순환 중 하나가 모든 회원들이 로타리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업무 분석이 빨라져요. 이런 것을 저희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회장 창단식을 하고 회장 임명이 될 때 이동건 나라의 회장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로타리답게 하게 아무리 작은 술자리도 멀리하고 아무리 작은 봉사로도 달려가서 행하라. 그것이 이동건 나라의 회장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주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회 끝나고 술자리를 최소화했습니다. 이게 한번 해보니까 주회 끝나고 2차 가면 30-40만 원 후딱 나가요. 근데 저희 예산으로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돼서 요즘 소주 한 병에 얼마인지 아시죠? 4,000원, 5,000원 합니다. 그거 10병, 20병 먹으면 10만 원 넘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고 봉사활동으로 적극 대체를 하고 이벤트 주회를 함으로써 클럽이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MZ세대의 회식 문화를 인식했어요. 요즘에는 회사원들이 회식에 무조건 참여 안 합니다. 회사도 직원들에게 회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품권을 주면서 회식을 대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클럽 회원들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합니다. 클럽 회원들 중 애가 있는 회원들은 집에 가서 기저귀라도 한 번 더 갈아야 돼요. 청소라도 해야죠. 안 그러면 와이프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런 의사들을 최대한 저희는 클럽 미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을 최대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클럽 창단이 2020년 10월 24일에 됐는데 그때부터가 코로나 유행기였어요. 저희가 2차, 3차를 다 겪었는데 이 지난 2년간 집합 금지 기간이 무려 10개월입니다. 정상적인 클럽 활동에 다들 어려우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창단이 됐는데 모임이 없다. 그러면 그 클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소규모 조직으로 동아리 활동과 봉사조를 나눠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로테이션을 돌리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2년간 클럽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자, 이 선수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요즘 5경기 동안 골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11시 반에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는 골을 넣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자, 요즘 모든 스포츠의 기본에서는 데이터학, 통계학이 기본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카우터들이 그 선수의 경기를 보러 가지 않고 수치만 보고 얘 괜찮겠다 논의를 한 후 영입을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이 무엇인지 맞히는 분께는 제가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저기 빨간 청문님 일어서십시오. 네, 맞습니다. 골든부츠 상을 수상했습니다. 선물 갖다 드리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통계학이 정말 믿을 만큼 발전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 통계학을 로타리에 도입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기대 득점이 무엇이냐면 축구에서 공격수가 골문 앞에 공을 뒀을 때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어떤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수치로 나타냅니다. 그것을 현실로 반영한 값이 기대 득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지난 시즌 손흥민이 득점왕을 수상할 때 공동으로 득점왕을 수상했죠. 근데 기대 득점 1등이 모하메드 살라라는 선수, 2등이 손흥민이었습니다. 근데 공동 득점을 한 두 선수가 누구냐? 모하메드 살라와 손흥민이에요. 이렇듯 이 통계학을 로타리에
도입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 본 것이 기대 영입입니다. 이 회원들의 특성들을 모두 다 따져서 한번 수치로 매겨보면 어떨까? 그러면 회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그들에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차기 연도에 저희 클럽에 도입시켜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저희 클럽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럽은 2년간 3,800만 원의 예산으로 클럽 활동을 운영을 했고 1,000만 원, 1년에 500만 원씩 저금을 해서 차기 회장에게 저는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봉사비로 썼어요. 경산비와 각종 회비를 700만 원, 식대 및 친목비를 600만 원으로 썼습니다. 2년 동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 1,50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 타클럽에 비하면 예산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뭐 많은 금액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냐 하면 저희는 봉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자체를 이용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고양시청 등을 찾아갔어요. 담당자를 만납니다. 아, 저희가 돈이 없는데 젊은 회원들로 된 로타리예요.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일거리를 주십시오. 그들이 좋아해요. 물품만 기부받고 금액으로만 전달받다가 막상 일꾼들이 오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집 청소하죠. 라면 박스 나르죠. 연탄 나르죠. 직접 찾아가면 다 드렸어요. 도시락을 날라줄 인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대신했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심어줄 사람이 없대요. 고구마를 캤습니다. 이런 류의 봉사활동을 통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2년 동안 23번의 봉사활동을 실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저희 클럽이 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030 MZ세대로 이루어져 있죠. 한번 이 시간에는 MZ세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세대라고 하는 2030이잖아요. 네. 이들을 뭔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자본주의 키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키즈 어떤 의미인가요? 앵커님은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모님. 그쵸. 근데 이 기성세대는 자본주의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약간 이념적으로 네.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MZ세대의 특징은 자본주의 속에서 낳고 자라고 먹고 입고 놀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돈에 대한 소비,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세대를 네. 걷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저는 어르신들이 돈 밝히면 못 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 밝히지 않으면 못 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경제관념이 굉장히 밝고 네. 그리고 돈에 대한 이 편견이 없는 그런 소비자들을 MZ세대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가 지금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떠올랐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이들의 소비 성향은 기존 세대와는 좀 어떻게 달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깐깐하다. 네, 깐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MZ세대들이 한국이 부유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절대 빈곤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볼 때에는 아니 배부르고 문제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MZ세대들은 수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네. 이러다 보니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냥 기존의 기성 티피컬하다고 하죠. 전형적인 네.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막 가성비를 따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다가도 어느 순간 확 풀더라고요. 네. 요즘 말로 뭐 플렉스? 네, 이제 플렉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에 이 돈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솔직하고요.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 돈 내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하고 네.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스티커 인맥이다. 네, 그다음에 뺐다 붙였다. 네, 티슈 인맥이다. 네,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이 약간 과거에 굉장히 유대감이 돈독하게 형성될 만한 역사적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끼리 느끼는 유대감이라는 것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뭔가 좀 느슨한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만의 그런 이 연대감을 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요즘 애들은 너무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뭔가에 하나 꽂히면 또 굉장히 뛰어난 몰입감을 발휘하는 게 이 MZ세대잖아요.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MZ세대가 뭔가 좀 재미를 느끼게끔 그리고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또 생산성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당군 이래로 가장 똑똑한 세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정말로 똑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몰입감이 되게 좋고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줘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서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조직에서 말씀하신 대로 몰입력을 뛰어나게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들 중에서는 이 MZ세대의 후배들을 보면은 항상 종잡을 수 없어서 겁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좀 이렇게 뭐 꼰대가 아닌 선배로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어요? 네, 참 이게 말씀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세대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어떻게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형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MZ세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영상이었고요. 자, 이 사진들 보시면 다 누군지 아시죠?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MZ세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MZ세대와 저렇게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남양 대리점 사태 아십니까? 남양 기업에서 대리점에 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 기업의 창업주 외손녀가 마약을 하는 게 뉴스에 빵빵 터집니다.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기 거 안 삽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백미당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 안 갑니다.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몰상식하다고 생각해요. 반일 운동 한창일 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용하던 유니클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의 매장이 190곳에서 120곳으로 줄었습니다. 매출이 급감했어요. 롯데 매출 급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부동의 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이 오뚜기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왜 그래요? 오뚜기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업임을 안 젊은 세대들이 그 물건을 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가족이 마트에 가요. 아빠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라면 뭐 먹을래? 신라면이 맛있지 않아? 아빠, 진라면. 바뀐 거예요. 왜? 그런 이미지들을 젊은 세대들은 봅니다. 왜 그게 중요해요? 공정한 세상과 불공정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계에서도 흔하죠. 홍준표 씨가 경선 후보일 때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을 만듭니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시작해요. 사이트를 개설하고 질의응답을 받아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30이 홍준표 씨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했어요? 이대남 이대결을 핵심 공략하는 전략을 내놔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게 100% 이유는 아니지만 대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MZ세대가 영향력이 지금 현 사회에서 어떤가를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SK 최태원 회장, 누군가 젊은이가 최태원 회장의 인스타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회장님도 요플레 뚜껑 핥아드십니까? 실제 한 질문이에요. 최태원 회장이 소통했습니다. 네, 저도 핥아먹습니다.
두 번째, 이재용 지금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며칠 전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왔어요. 혼자 식판을 들고 구내식당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셀카를 찍고 사인을 해주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에게 영상편지까지 써서 보내줍니다. 다음,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씨. 젊은이들 사이에서 용진이 형이로 유명해요. 인스타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와 반말을 하며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다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죠. 이분은 MZ세대와 소통이 어렵자 유명한 박사님을 초청합니다.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듣게 해요. 그 박사가 누구냐? 오은영 박사입니다. 다음, 구광모 회장. 젊은 나이에 회장이 됐지만 이분은 2018년부터 MZ세대를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LG가 삼성에게 휴대폰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백색가전에 올인을 해요. 올인을 해서 누구를 겨냥층으로 삼았냐? MZ세대를 겨냥층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사회 정치계에서는 MZ세대 잡기가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3690 지구도 젊은 회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잡냐? 실코 조om이 분명한 세대예요. 여러분, 로타리가 봉사단체 맞죠? 맞습니까? 봉사단체가 맞으면 회원을 영입할 때, 야, 우리 로타리 하는데 초하의 봉사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믿어요. 봉사활동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의 목적이 우선이 된다? 그럼 그들은 떠납니다. 그래서 목적을 중요시해야 한다. 둘째, 강압적인 수직관계 거부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이들은 꼰대짓 당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월급을 받으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로타리 클럽에 왔어요. 누군가 나에게 꼰대짓을 하고 귀찮게 해요. 그들이 왜 있어요? 나갑니다. 셋째, 꽂히면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물건을 살 때 포인트를 적립하고 마일리지를 쌓고 10원, 100원, 200원 이렇게 포인트를 모으죠. 10,000원이 넘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쓰는 건 한순간이에요. 신발, 가방, 옷, 수백, 수천만 원짜리 차도 그냥 막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에너지와 소비력을 우리가 흡수해서 기부하는데 쓰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저는 좋은 선순환이라고 생각이 돼요.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1류 호텔을 예약합니다. 거기에 혼자 갑니다. 거기에 혼자 가요. 그러고 사진을 찍어요. 혼자. 뭐라고 글을 쓸까요? 나에게 주는 선물. 다음, 워라벨이 엄청 중요한 세대예요. 이들은 9 to 6, 9시부터 6시까지는 자기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외에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안 받습니다. 자기가 임금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그 시간뿐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자기 시간인 거죠. 그래서 로타리도 이 주의 활동이나 로타리 클럽 외의 시간을 그들에게 강요하면 그들은 불편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피곤하고 불편한데 왜 MZ세대를 굳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냐? 첫째, 당군일의 가장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왜? 핸드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모르면 찾아보고 집에서 뭘 수리한다? 유튜브를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지식의 공유가 너무 활발한 세대예요. 둘째, 새로운 생각, 새로운 활동, 새로운 의지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뭔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건의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기존 평균 회원 연령의 하향화, 이건 당연한 거죠. 젊은 이미지 구축 및 역동성 강화. 요즘 시대 광고를 보면 예전처럼 메인 배우 한 명이 나와서 그 제품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현대차 광고를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름 모를 배우가 현대차를 타고 산속과 숲길을 달립니다. 끝입니다. 그게 광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 광고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느낌과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또한 로타리에 도입을 시켜본다면 젊은 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이런 행사장에 많이 있다면 밖에서 저희 클럽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정치계나 사회계나 리더는 일찍 점 찍어놓고 일찍부터 키웁니다. 왜 그래요? 일찍 배우면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면 정확히 배워요. 그러면 리더감이 늘어나겠죠. 리더감이 많은 단체는 건강한 단체예요. 누굴 리더시킬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순서만 정해주면 되는 문제로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MZ세대가 로타리 좋아할까?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한번 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 한번 실행해봤습니다. 참여 대상은 남녀 각각 25명씩이고 직업은 직장, 전문, 자영업, 평균 연령은 37세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참여자께서는 여가 시간의 활용과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모임 또는 의향이 있습니까? 네가 무려 80%입니다. 다음. 참여자께서 어떤 목적의 모임이라면 참가 가입하겠습니까? 여행 및 레저, 봉사활동, 스포츠 활동 요 세 개가 메인인데 그 중에 봉사활동이 34%입니다. 참여자께서는 로타리 혹은 로타리 클럽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가 88%입니다. 아래 단체 중 어떤 목적과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 단체를 체크해주세요. 유니세프와 대한적십자사 모두가 압니다. 주니어 챔버스 뭐 다수가 알아요. 라이언스 클럽 소수가 압니다. 로타리 거의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로타리는 이러이러한 단체다. 당신 하겠냐? 100%가 한답니다. 참가자 기준으로 같이 로타리 활동을 하며 어울릴 수 있는 연령대는 자기 또래 20에서 40이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질문. 로타리 클럽 활동함에 있어서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냐? 70에서 90이 70%, 90에서 120이 30%, 나머지 이상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로타리 활동함에 있어 탈애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 요소는 무엇인가? 다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34%, 목적이 틀린 행동, 봉사보다 친목 행동, 높은 연예비, 다양한 연령대 등이 34표, 25표, 20표 등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로타리 활동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지인들을 뵙고 오겠냐? 100%가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표로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로타리를 뭔지만 안다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들을 끌어오냐 마냐는 여기 계신 3690 지구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미지를 구축하고 SNS를 하면 홍보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여기 선물 하나 갖다 주시겠습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 댁에 미래 회원이 한 명씩 있어요. 혹은 2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자녀를 영입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로타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총재님들 저 초등학교 때 뵌 적도 있고 중학교 때 뵌 적도 있어요. 이렇게 로타리를 일찍 시작하면 일찍 배우고 참 좋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로타렉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타렉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참여시키잖아요. 근데 그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지속적인 관계가 이어집니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조금만 신경 쓰고 끌어준다면 그들 또한 로타리의 중요한 인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 그 점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리고, 제 생각은 씨를 심고 기다리기보다 자라있는 모종을 옮겨 심어서 씨를 기다리는 것이 더 훨씬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구확대위원 세미나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이문철 청년회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종우 총장님께서 수고하시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글로벌 로타리 글로벌 이익클럽 회장님께서 로타리 이익클럽 사례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이거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로타리 3690지구 2022-2023 지구확대 및 회원증강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 100번째 클럽으로 2022년 7월 27일 창립된 글로벌 로타리 클럽 초대회장 소산 김용기입니다. 저는 23년간 로타리 배지를 달고 로타리 안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로타리 활동 중 국내 봉사는 물론 수많은 해외 봉사에 참여하였고 본론 투어를 하면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네팔 등 매년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로타리 클럽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발기인 4명과 뜻을 모아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을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는 창립 클럽 소개, 창립 준비 과정, 창립 모습, 클럽 운영 방안, 클럽 미래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은 국제 로타리 3690지구 시흥 2지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3690지구에서 100번째 클럽 창립이며 본 클럽 창립으로 시흥 2지역에서는 4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3690 지구 내에서 이 클럽으로 유일했던 구포유 로타리 이 클럽이 스폰서 클럽으로 저희 클럽은 3690 지구 내 2번째 이 클럽이 7월 27일 본 클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클럽이 탄생하기까지 준비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발기인은 창립 6개월 전부터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클럽을 구상하였으며 특히 송림 이정우 당시 차기 총재님의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 확대 구상을 공감하고 발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준비 모임에 22명이 참석하였고 송림 이정우 총재님께서도 참석하시어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준비 과정입니다. 회원 영입과 함께 매월 1, 2회 회합을 가지며 로타리에 대한 이해와 이 클럽 취지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는 준비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준비 과정 회원 영입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로타리 활동 경험이 있던 분들, 직업상 일반적인 로타리 모임 방식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퇴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 없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분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회원 영입 전략을 강화하여 국내외 지역 제한 없이 회원이 봉사의 보람을 만족하는 클럽으로 발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립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창립 멤버는 총 40명입니다. 남성 회원 33명,
여성 회원 7명입니다. 직업 분류에 따른 다양한 직업인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립총회 모습입니다. 2022년 7월 27일 40명의 회원님들이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송림 이정우 총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축하 속에 영광스러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본클럽 운영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클럽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임 방식은 로타리 본연의 활동이나 출석 의무는 동일합니다. 회원님들이 바쁜 일정이나 직업 특성상 클럽 정기 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 대면 모임이 여의치 않을 때 온라인 회의로 출석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모임 시 줌 계정, 페이스톡 등 전자기기 활용으로 코로나 확산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도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으며 출석 보존이 가능합니다. 기존 로타리 클럽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한 클럽입니다. 다음은 활동 취지입니다.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은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로타리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로타리 기본인 출석 의무를 줌이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로 참석하므로 바쁜 사람들의 출석을 여유롭게 하였습니다. 성별과 나이는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클럽의 연령은 28세부터 67세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직업 분류로는 직전 시흥시의회 의장님, 현 의원, 세무사, 법무사, 언론인,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전문인들의 구성으로 클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클럽 중요 세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 및 모임 장소를 시간제 임대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북쪽 카페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 임대료는 3만원이며 회의 장소는 저희 회원의 사회적 기업 사업장으로 그 소득 또한 봉사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두 번째, 연회비 최소화입니다.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의 월 회비는 3만원, 연 3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RI 회비, 지구회비 등 각종 분담금을 연 약 24만원 지불합니다. 세 번째는 참여자 부담 원칙입니다. 주회 식사, 경조사, 본론 투어 등 기타 봉사 활동은 참여자가 의무 회비가 아닌 자발적인 성금으로 충당합니다. 네 번째는 PHF, BNF 1A, 장학문화재단 등 연 1인 1부자 이상 재단 기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회 운영 방안입니다. 주회는 월 2회 이상 실시합니다. 온라인 주회 운영 1회, 오프라인 주회 운영 2회, 단 오프라인 주회 중에 온라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연 4회 운영합니다. 각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동아리팀 모임은 월 1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이상 번개로 친목 도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 미래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친목 강화입니다. 창립 초기에는
회원간 친목 강화를 최우선으로 동아리 활동 강화입니다. 아직은 초기라 길동무 동아리와 골프 동아리가 활동 중이나 앞으로 전 회원 1인 1동아리 이상 의무 가입하여 회원 간 취미 활동을 통하여 친목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업 분류 강화로 회원 사업장 소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직업 분류 의미를 살려 회원 상호 간 직업 활동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각 나라의 해외 파트너십 위원장을 두며 금년 9월 30일 베트남 본론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경에는 네팔 본론 투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진은 기존 클럽에서 3년 전 염소 50마리를 지원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은 100마리 이상 증가하여 19가족이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위에 3개 사진, 그 다음에 아래 2개 사진은 기존 클럽에서 약 10년간 베트남의 쌀 봉사, 신발, 그다음 의류 지원 봉사를 하여 나눠지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본론 투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론 투어 강화입니다. 본론 투어란 자원봉사를 뜻하는 볼런티어와 여행의 투어가 결합된 신조어로 여가 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본 클럽은 매년 2회 이상 볼런티어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약 120만 명의 로타리안과 약 2만 개의 로타리 클럽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이 창립되었습니다. 클럽 명칭과 같이 세계적으로 친결을 펼쳐갈 것이며 로타리안의 의무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3, 제4의 이로타리 클럽 창립을 적극 환영하며 글로벌 이로타리 클럽은 봉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클럽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례발표 해주신 김영기 회장님께 총회님께서 감사의 시간을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자리가 불편한데 계신 나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그 휴식 시간에 원래 있었는데 휴식 시간 없이 너무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열정적인 사례 발표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없이 바로 그 남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남행사는